함께 웹툰을 영화화 하실 계획을 하셨는지. 계획은 처음에 못했고요. 네. 저도 열독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끝나고 나서 제작자이셨던 원동현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웹툰을 살려고 하는데 꼭 좀 봐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편을 다 봤어요. 저는 웹에서 봤는데 네. 예. 한국의 이런 웹툰을 그리고 작가를 찾아봤는데 주호민 작가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특히나. 네, 그래서 근데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통찰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감정이 정말 저도 배울 점이 많을 정도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린 거는 저한테 감독을 의뢰하시는 거면 저는 고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8권이나 되는 방대한 이야기고 이것을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압축해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열독자였던 저도 사실은 흔쾌히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로 해서 이승편, 저승편 각각의 이야기를 다 분절시켜서 원작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 미스터거라는 영화를 찍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때까지도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무려 30고를 쓰셨대요. 30번의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원작과 똑같이 또 해보고 바꿔도 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작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6년 동안 3년 4년이 지나고 있었던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는 이제 열독자로서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이것이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감정과 스토리와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는데 한꺼번에 다 녹아들으려면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승차사와 그 진기한 변호사의 시점을 합쳐서 굉장히 2시간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흡인력 있게 감정과 스토리를 해치지 않고 넣을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서 주호민 작가님께 보여드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감독님들과 작가님들이 붙어가지고 원작도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결과물 속에 좀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썼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영화로서의 신과 함께 흔쾌히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 내서 영화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 이따 또 오후에 저녁 시간에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저희 토크 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또 원작자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원작에 대해서도 뭐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워낙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원작이기 때문에 좀 지금 달라진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원작의 이런 메시지는 영화에서도 일맥상통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좀 원작 팬들을 이렇게 안심시켜 주실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원작을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이기 전에 독자였고요. 그런 면에서 원작이 더 빛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떠한 손괴를 주거나 제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2시간이 남짓한 시간 내에 최대한의 폭발력을 가지려면 원작은 8권이 되는 방대한 이야기 속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갔다고 하면 그것이 그 시간 안에 관객에게 충분히 동의가 되고 설득력 있게 가려고 하는 선택의 일환이었고, 실제로 모니터링 시사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원작을 보신 분들도 원작을 훼손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노를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되게 예스를 하신 분이 없는 거죠? 원작을 훼손했습니까? 했을 때. 네, 예스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노를 하신 분이 없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한 분이 계셨는데 예. 60% 저희가 100명 모니터 주셨는데 60명이 다 알고 계셨던 웹툰이었고 59명께서 원작을 훼손했습니까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만큼 이 원작이 갖고 있는 매력의 정수를 저는 그대로 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태현 씨가 연기하신 자옹이라는 캐릭터가 원작 팬들한테 굉장히 큰 애착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여기에 회사원에서 소방관으로 굳이 설정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감독님. 예. 원작의 웹툰의 시대에는 뭐 무의도식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는 나약한 김장욱이라는 회사원이 뭐 과로사로 죽게 돼서 올라온 이야기였고요. 그런 면에서 캐릭터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대로 가져갔고 상황적으로 다시 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2시간 동안 그래도 조금 더 필사적인 인물이 필요했고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원작의 그 부분과 맞닿아 있으면 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제가 좀 변주를 줬던 것은 그 당시에 그 과로사 어떻게 살아도 좀 그것이 잘 살과 못 살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인간이었잖아요. 그런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요즘 시대에는 저도 뭐 회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 보면서 드리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도 잘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온갖 일을 다 하고 어떤 지원이나 포부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을까라는 쪽으로 좀 더 시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변주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변형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맡으신 차태현 씨는 또 웹툰을 보셨는데 그렇게 상황이라든지 그 직업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은 저에게 뭐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원작도 그 원작에 있는 자옹도 매력이 있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자옹의 소방관이라는 직업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적으로서 배우 입장에서 많은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화에서의 이 자옹 역할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원작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를 할 때 그 약간 그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소방관 역할이 훨씬 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뭐 이제 귀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원작과 좀 많이 달라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설마 귀인을 만들려고 영화를 만들진 않았으니까요. 영화 보시면 그 이면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죄 중에 하나를 그 또한 저지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영화로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납득과 동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마디만 나눠봐도 영화 보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